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수업 준비되셨나요? 이번 시간에는 3학년 체육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모니터 앞에 여러분들 전부 다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다 들어왔으면 댓글창에 입장해 왔다고 여러분들 댓글 한 번씩 남겨주시겠어요? 첫 시간을 이렇게 온라인 수업으로 하게 돼서 여러분들 너무 안타까운데요. 그래도 우리 모두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에는 스포츠 가치에 대해서 여러분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을 마치고 난 이후에는 여러분들께서는 스포츠 참여 과정에서 스포츠맨십과 페어플레이 정신을 발휘하고 윤리적 태도를 함양하여 여러분들이 스포츠 활동 속에서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여러분들이 올바른 스포츠 윤리를 실천할 수 있는 태도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본격적인 수업에 앞서 오늘 학습할 내용을 잠깐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 윤리를 실천하는 덕목에는 스포츠맨십과 페어플레이 정신이 있습니다. 스포츠맨십의 요소에는 경기에 최선을 다하기, 정정당당하게 경기에 참여하기, 깨끗하게 패배 인정하기 등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페어플레이 정신의 요소에는 경기 규칙 준수하기, 심판, 관중, 상대 선수, 동료, 관중을 존중하는 그러한 태도가 페어플레이 정신의 요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오늘 자세하게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학습하게 될 내용 중에서 핵심 내용에 대한 의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스포츠 윤리란 지도자, 선수, 관중 등 스포츠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를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스포츠맨십이라는 것은 공정한 경기를 실시하고 그리고 그 경기 결과를 수용하며 상대방에게 예의를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세 번째, 페어플레이라는 것은 정정당당한 경기 정신을 바탕으로 경기 규칙을 준수하며 실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간혹 스포츠 이탈 행위를 스포츠 현장에서 볼 때가 있는데요. 이런 스포츠 이탈 행위는 스포츠의 본질적인 가치보다 경기에 대한 승리에 집착한 나머지 이 스포츠맨십과 페어플레이,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를 하지 못하는 행위들을 우리는 스포츠 이탈 행위라고 합니다. 이러한 이탈 행위를 막고 스포츠맨십과 페어플레이를 실천하면서 스포츠 윤리가 실현됐을 때 우리가 스포츠 가치가 비로소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 스포츠 가치가 스포츠 내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발전을 할 수 있는데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네, 이 스포츠의 가치를 통해서 우리가 오랜 축적된 경험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일상생활에서 야, 너 페어플레이 해야지. 스포츠 현장이 아님에도 일상생활에서 이러한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이유는 이 스포츠 현장에서 규범적으로 사용되었던 이러한 의미가 일상생활로 발전 확대되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래에는 일상적으로 공정한 행동, 정정당당한 싸움 이런 것들을 의미할 때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와 이해심 등과 같은 규범적 의미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스포츠 가치는 사회 정의 실현과 맞물려 있고요. 스포츠 안에 작은 사회에서 정의가 실현됐을 때 사회 정의로 확대 발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규범적 의미를 포함하고 있고요. 민주시민사회가 존속되고 발전할 수 있는 공존의 가치를 내면화할 수 있는 가치가 우리 스포츠 내에 포함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 학습할 내용을 잠깐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이해를 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는 내용을 여러분들 채팅방에 여러분들 생각을 글로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스포츠 윤리란 무엇인가?
여러분들 오늘 배운 내용 중에서 기억을 더듬어서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세요. 예, 다 작성하셨나요? 그럼 스포츠 윤리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자, 선수, 관중 등 스포츠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를 우리는 스포츠 윤리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스포츠 가치란 무엇인지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드릴게요. 네, 올바른 스포츠 행위는 스포츠 정의 실현뿐만이 아니라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고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공존의 가치를 내면하여 민주시민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스포츠를 통해서 이러한 것들이 사회에 유익한 도움을 주고 있다는 걸 생각하시면서 스포츠 활동에 참여해 주셨으면 합니다. 스포츠 윤리 덕목 중에 하나인 스포츠맨십이 어떤 것이며 어떻게 실천하고 그리고 그러한 실천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요소로는요, 최선 다하기가 있어요. 스포츠는 최선을 다하려는 태도에서 최고의 배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학교 현장에서 혹은 프로스포츠나 외부의 그런 어떤 스포츠 활동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경험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승리에서 멀어졌어. 너무나도 스코어 차이가 많이 나고 실력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그래서 중간에 스스로 포기하는 경기를 아마 여러분들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 느낌이 어땠나요? 네, 관중들도 실망을 하고 그 경기에서 경기에 참여한 나 자신 또한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한 그런 경기를 했을 거라고 선생님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미 승리에서 멀어졌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나보다 강한 팀이 만났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스스로 포기하지 말았을 때 어떠한 결과가 생기냐면요. 강한 팀을 만나서 내가 100% 졌지만 비록 졌지만 100%의 어떤 실력을 발휘한다면 아마도 여러분이 120%나 130%의 실력이 향상돼서 경기를 마칠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어떠한 결과는 여러분들이 성장을 하는데 밑거름이 되는 요소로 작용이 되고요. 여러분들이 점점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런 경우도 한번 볼 수가 있어요. 상대방이 약해서 얕잡아보고 경기를 대충 하거나 혹은 약 올리면서 하거나 이러한 경기를 여러분들 혹시 본 적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랬을 때 상대방이 상당히 많이 굴욕적이겠지요. 그러한 경기는 상대에 대한 모욕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상대가 아무리 약하다고 하더라도 전력을 다해서 경기에 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경기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많은 날들을 훈련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 훈련하는 과정이 경기할 때 그 순간보다 아마 더 힘들 거예요. 그래서 스포츠는 경기뿐만이 아니라 훈련하는 과정에서도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훈련을 과정에서 최선을 다하는 태도는 아마 여러분들에게 경기에 참여했을 때 아주 여러분들이 만족할 만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요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훈련 과정과 경기에서 최선을 다하는 태도는 다른 상대방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극복할 수 있는 큰 힘을 기르게 해줄 것입니다. 두 번째, 스포츠맨십을 실천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정정당당한 경기하기가 있습니다. 스포츠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평등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스포츠 정의가 실현이 되고요. 이러한 정의의 실현은 사회 정의가 실현될 수 있는 밑거름이 됩니다. 부정한 방법이나 정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경기에 참여하게 되면 그 경기는 이미 파괴되어버린 경기나 다름없습니다. 그 속에는 승리란 있을 수가 없고 분노함 없이 천대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미국의 랜스 암스트롱이라는 사이클 선수가 있어요. 이 선수는 그 프랑스에서 열리는 뚜르드 프랑스 사이클 대회가 있는데 이 경기는 3박 4일 동안 아주 긴 거리를 경기해야 되는 레이스입니다. 중간에 포기하는 선수도 많고요. 자기 한계를 극복해야 되는 아주 힘든 경기예요. 이러한 경기에서 이 랜스 암스트롱은 무려 7번을 우승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존경해하고 그리고 좋아했는지 몰라요. 더군다나 이 선수는 고아남을 극복하면서 우승하였기 때문에 많은 세계인들에게 희망의 존재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선수가 배신을 때립니다. 언제 때리냐면 은퇴 후에 밝혀진 내용인데요. 그때 랜스 암스트롱이 도핑을 했다라는 게 밝혀집니다. 그래서 약물에 의해서 그 경기력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축중했기 때문에 그 경기에서 7번 우승한 거는 전부 다 박탈이 되고요. 이 박탈과 상관없이 더 큰 거는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배신을 느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랜스 암스트롱은 많은 그 명예를 가지고 있었다가 나중에는 멸시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우리 스포츠 상황을 보면 부정한 방법은 결국에 그 자신뿐만이 아니라 그 스포츠와 그리고 그것을 바라본 관중과 모든 사람들의 그런 마음을 파괴해버리는 그런 경기가 됐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정당당한 경기는 가장 기본적으로 실천해야 될 스포츠 매너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정당당한 경기를 하기 위해서는요, 용기가 필요하고요, 자존심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누구나 인간은 승리하고자 하는 욕구를 누구나 다 갖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가 조금의 어떤 부정한 방법을 눈을 감고 양심의 이런 문을 닫으면 우승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쉽게 그 유혹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죠. 예를 들어서 내가 전국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전국에서 모든 경기를 이겼어요. 그래서 대학교를 갈 티켓을 땄습니다. 근데 내 옆에 있는 친구가 아직도 경기에 대학교 갈 수 있는 우승 포인트를 따지 못했어요. 그래서 감독이 얘기합니다. 너는 이미 대학교 갈 수 있는 티켓을 땄으니 네 친구를 위해서 이번 한 경기는 져줘라.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네. 모두 다 선한 마음이 있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아마 네 알겠습니다 하고 선생님이나 아니면 주위의 의견에 따라서 그 경기를 져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이런 거 쇼트트랙에서 짬짬이 경기라고 많이 들어봤죠. 군대를 빠지기 위해서 올림픽에 참가하기 위해서 짬짬이 훈련을 짬짬이 경기를 많이 요구를 했고 그리고 이걸 거부하는 선수는 또 많이 배척을 당하고 이런 것들을 아마 봤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정당당한 경기를 하기 위해서는요. 자존심도 필요하고요. 용기도 필요해요. 그러한 행위는 잘못된 행위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정당당한 경기 자세는 용기와 자존심이 필요하고 이러한 경기에 대한 만족은 승리가 아니라 바로 페어플레이를 실천하는 행위에서 비롯되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깨닫기 바라겠습니다. 정당한 경기는 비록 패했다 하더라도 보이지 않는 찬사와 존경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혐오와 치욕만 있을 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해 주시고요. 이러한 그런 어떤 정정당당한 경기의 작은 실천이 여러분들의 몸에 배어서
스포츠인으로서 가져야 될 그 신사적인 태도를 함양하는데 좋은 밑거름이 될 거라고 선생님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혹시라도 학교 스포츠 클럽이라든지 대회라든지 이런 활동을 할 때 정정당당한 경기를 여러분들이 실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렇게 하리라 믿습니다. 스포츠맨십을 실천하는 방법으로 세 번째, 깨끗하게 패배 인정하기가 있습니다. 스포츠에서는 부정한 승리보다 정정당당한 아름다운 패배에서 진정한 가치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스포츠는 경쟁을 하기 때문에 승자와 패자가 항상 존재합니다. 우리 누구나 승자가 될 수 있고요. 패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깨끗하게 정정당당하게 경기한 후에 그 패배를 인정하는 거야말로 우리가 스포츠를 아름답게 가꿀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가치라고 선생님 생각을 합니다. 패배에 대한 핑계나 변명거리를 찾지 말고 추하지 않은 모습으로 승자를 진심으로 축하하며 깨끗하게 패배를 인정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패배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화를 내고 경기를 망치고 그리고 싸우는 경기를 우리는 종종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스포츠는 파괴가 되고요. 아무도 찾지도 않고요. 많은 사람들은 그 스포츠를 외면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패배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경기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고 이는 자신이 즐기고 있는 스포츠를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내가 깨끗하게 패배를 인정하고 다음에 열심히 해서 또 그 경기를 이길 수 있다면 정말 멋있는 친구가 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스포츠맨십을 실천하기 위한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이해를 했는지 확인을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다음 질문은 아까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질문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을 채팅창에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맨십의 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여러분들 잘 작성을 하셨는데요. 한번 답을 알아볼까요? 맞습니다. 최선 다하기, 정정당당하게 경기하기, 그 다음에 깨끗하게 패배 인정하기 이러한 덕목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상생활에서 스포츠맨십을 발휘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채팅창에 작성해 보도록 해보세요. 이러한 것들이 있지 않을까요? 생활 규범이라든지 법을 준수하는 것, 그리고 자신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것, 비정상적인 행위로 이득을 보지 않는 것을 실천을 하고 정직하게 살기 등 이런 거 이외에도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될 것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스포츠 윤리의 유형 중에 하나인 페어플레이를 실천하기 위한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규칙 준수하기. 모든 스포츠는 공정한 경기를 위해 규칙이 존재하며 이러한 규칙을 준수하는 것은 페어플레이의 기본 정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기 규칙 준수는 훈련 과정을 통해 경기 규칙을 습관화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러한 규칙의 습관화는 페어플레이를 자연스럽게 실천할 수 있게 해줍니다. 경기 규칙 준수는 비윤리적인 승리 유혹을 이겨내야 하는 자기 조절 능력이 필요합니다. 경기 규칙 준수는 비록 승리하지 못하였더라도 페어플레이의 기본 정신을 실천하는 값진 가치가 있습니다. 경기 규칙을 위반했을 경우에 우리들 흔히들 빨간 레드카드를 많이 보이죠.
그리고 각 경기에서는요, 경기 규칙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많은 제재가 뒤따릅니다. 그래서 스포츠가 공정하고 그리고 정정당당한 경기를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이 경기 규칙이 반드시 존재하고요. 우리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덕목 중에 하나예요. 이 경기 규칙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보면 법 준수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스포츠 상황에서 여러분들 경기 규칙을 준수한다면 일상생활에서도 여러분들이 법 질서를 잘 지킬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페어플레이를 실천하는 두 번째 방법, 팀 동료 존중하기가 있습니다. 팀을 위해 함께하는 동료가 있기에 자신의 기량이 발전하고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팀 동료는 아주 소중한 존재입니다. 동료의 뛰어난 플레이는 함께 기뻐해야 할 행위이고 자신도 함께 발전할 수 있습니다. 동료의 실수나 잘못은 동료들과 함께 해결해야 할 공동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동료의 실수나 잘못은 비난의 대상이 아니며 격려와 위로의 대상이며 그 대상이 자신일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 지난 평창 올림픽 때 스케이팅 종목에서 여자 팀 추월 경기 생각이 나나요? 그때 한 선수가 나머지 그 3명의 선수와 또 감독으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그 우리나라의 팀이 메달권에서 멀어짐으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에게 비난의 대상이 되었던 걸 여러분들 한번 봤을 거예요. 우리 팀 동료가 함께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함께 하지 못했을 때 이렇게 나쁜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보아서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력이 비록 떨어지는 선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팀의 승리를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 함께 응원하고 그리고 함께 끌어올려 줄 수 있는 이러한 나의 희생과 봉사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잘하는 선수는 질투나 시기의 대상이 아니고 그 선수와 함께 같이 훈련하고 옆에 있을 경우에는 내가 그 선수의 뛰어난 플레이에 동화되어서 나도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팀 동료는 내가 즐겁게 스포츠 생활을 하고 나의 발전을 위해서 같이 동반자 역할을 해주는 아주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팀 동료를 존중하고 신뢰하는 태도를 가져야 될 것입니다. 페어플레이를 실천하는 세 번째 방법에는 상대 선수 존중하기가 있습니다. 상대 선수는 스포츠라는 경기로 맺어진 또 다른 친구이자 동료입니다. 스포츠는 나 자신을 이겨야 되는 그런 고차원적인 경쟁도 있지만 스포츠 자체를 봤을 때 반드시 상대가 존재해야만이 스포츠 경기가 완성이 됩니다. 즉 라이벌이나 상대 선수가 없으면 우리가 스포츠 경기를 즐길 수가 없어요. 따라서 상대 선수는 이 스포츠를 완성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존재입니다. 상대 팀이나 선수는 자신과 같이 동등하게 존중받을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상대는 싸워야 되는 적이 아니라 파트너 입장에서 존중과 예를 갖추어 경기에 참여해야 합니다. 인간은 모두 함께 더불어 같이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 파트너입니다. 이러한 파트너의 그런 모습을 우리 스포츠 경기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실천을 하고 여러 사람들한테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경기를 하면서 상대 선수를 민다든지 경기가 너무 그 선수 때문에 안 풀리면 심판 모르게 반칙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를 아마 볼 수가 있고요. 아마도 축구선수의 수아레스라고 알죠. 핵이빨. 경기가 안 풀리고 이 선수가 그 선수에게 계속 플레이가 막히니까 너무 얄미니까 경기와 상관없이 팔을 굴어서 핵이빨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선수 결국에는 경기 10게임 출장 조지를 당했습니다. 상대 선수가 있기에 내가 경기에 참여한다는 것을 명심하고 상대 선수에 대한 존중과 예의를 갖추어야 해요. 우리가 페어플레이를 실천할 수 있을 것입니다. 페어플레이를 실천하기 위해서 네 번째, 심판 존중하기를 실천해야 합니다. 심판은 공정한 경기 실천과 모두가 만족한 경기를 위해서 경기장의 파수꾼과 같은 역할을 하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프로야구라든지 프로농구라든지 이런 경기에서 승부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심판의 판정에 굴복하여서 심판에게 거칠게 항의를 하거나 폭력을 가하는 경우를 종종 보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경기를 망치는 경우가 발생이 되고요. 그리고 경기가 파괴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심판의 공정한 판정에 의심을 갖지 마세요. 명백한 심판의 잘못된 판정을 입증될 만한 자료가 있다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심판도 인간인지라 정확한 심판을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경우를 대비를 해서 소명 절차라는 게 있어요. 그러한 절차를 밟아서 심판도 그거에 대한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그리고 경기를 대해서 다시 조정하는 그런 규정이 있으니까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경기 안에서 심판의 공정한 판정을 의심하지 마시고 그리고 경기를 망치는 그런 어떤 이탈적인 행위, 폭력적인 행위는 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심판은 공정한 경기와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경기를 위해서 자신의 권위보다는 규칙에 기반해서 공정한 심판 역할을 수행해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학생 주도로 이루어지는 스포츠 클럽 활동을 할 때 선수 역할도 하고 심판 역할도 할 때가 있을 거예요. 내 친구라서 내가 응원하는 팀이라서 그 팀에게 편파 판정을 하는 심판은 하지 말아야 되겠죠. 네. 페어플레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심판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되고 심판은 공정한 심판의 역할을 수행해야 됩니다. 페어플레이를 실천하기 위한 방법 5번째, 관중 존중하기가 있습니다. 관중은 스포츠를 더욱 빛나게 해주는 존재이고 공정하고 정정당당하게 멋진 경기를 보여준 선수를 더욱 존경합니다. 현대 스포츠에서는 관중의 역할이 아주 크게 작용을 합니다. 관중이 없는 스포츠 현장은 쓸쓸하죠. 그리고 우리가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무관중 경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허전하죠. 그리고 선수들이 너무나도 쓸쓸해요. 그래서 현대 스포츠에서는 관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스포츠에서 관중은 경기에 참여한 경기자의 존재감을 갖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존재입니다. 따라서 선수들은 자신의 승리에 대한 우월감을 자랑하지 말고 경기에 최선을 다하고 스포츠의 본질을 표현하면서 긍정적인 면을 강조하고 함께 아름다운 경기 문화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관중은 본인이 응원하는 팀이나 선수에게 승리에 집착하지 말고 승자, 패자 모두에게 응원을 해야 합니다. 관중이 자신이 응원하는 선수가 잘 못했을 때 혹은 상대 선수에게 욕을 한다든지 예의 없게 행동을 해서 선수와 관중이 싸우는 것을 여러분들이 종종 봤을 거예요. 따라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중 또한 경기와 선수에 대한 예절을 지켜서 아름다운 스포츠 경기 문화를 우리 모두가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페어플레이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학습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페어플레이와 스포츠맨십에 대해서 이해를 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좀 전과 마찬가지로 질문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채팅방에 작성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어플레이의 기본 정신은 무엇일까요? 네, 한번 알아볼까요? 여러분들 다 쓰셨나요? 네, 경기 규칙을 준수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스포츠 경기를 통해 맺어진 또 다른 친구로 존중해야 될 파트너는 누구일까요? 작성해 보세요. 네, 다 작성하셨나요? 네, 상대 선수죠. 동료 선수라고 쓴 학생도 있는데 그것도 맞습니다. 우린 모두 다 함께 해야 될 파트너이고 친구입니다. 다음에 링크를 클릭하여 영상을 감상합니다. 감상을 마친 후 첨부된 학습지를 작성해서 채팅방에 파일 또는 캡처해서 올립니다. 자, 여러분들 생애 처음으로 운동장이 아니라 온라인을 통해서 체육 수업을 하셨는데 어떠셨어요? 네, 선생님도 많이 당황스럽고 낯설기도 하고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스포츠를 하는 그날까지, 요람에서 무덤까지 정정당당한 스포츠를 실천하는 스포츠맨으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